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피의자니까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우선 이게 좀 2017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그러면 당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어떤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항공사 취직을 했고 그 항공사 관련된 그 오너가 정부의 어떤 이사장 자리에 앉았고 뭐 이런 거에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압수수색도 최근에 했고요. 근데 우선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 등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취직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전직 의원 얘기가 나오고 뭐 정부 기관의 이사장으로 갔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직 중에 이제 받은 급여, 주거비 다 합쳐 보니까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 수사하고 있는데 뇌물로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다는 겁니다. 우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 금액과 뇌물 적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지금 이혼했다라고 하니까 서모 씨가 실직을 해요. 언제 실직하느냐? 2018년 3월에 실직을 해요. 예. 그럼 뭐 돈 나오는 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인 그 문다혜 씨의 친정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그 전 사위가 예. 취직을 하는데 예. 그 취직을 어디 하느냐? 누구 회사에 취직을 하느냐? 예.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공,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그 하는데 항공사가. 그런데 첫 번째 그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덕 기업주 중에서도 악덕 기업주잖아요. 중진공이 어떤 데입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잘 돌봐주라고 한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악덕 기업주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어. 그다음에 그 이상직 씨는요. 중진공 이사장 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그다음에 있었던 총선에 아주 그냥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천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2대 국회의원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그러니까 22대가 아니라 그 21대. 21대죠. 예. 그 지금이 22대니까.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전 사위는 그 취직한 회사가 어디냐? 항공회사에 취직해요. 그런데 그 서모 씨가 그 전 사위가 일하던 회사가 대한항공이었습니까? 아시아나였습니까? 게임 회사였잖아요. 게임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항공회사에 최고위 임원으로 취직하지 그 않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 그렇죠.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 회사에 최고위직 전무로 그 임명돼가지고 한 달에 1,150만 원 받아요. 이게 2억 3천이라고 나왔으니까 20개월 동안 그 월급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직해서 그 재직한 동안 하는 급여, 뭐 지원비까지 포함한 액수가 그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럼 뭐 검찰에서는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딸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모 씨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주구장창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문 대통령이 그 돈을 지원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돈을 대신 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 대통령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딸한테 준 거는 뭐 대통령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구성하면 이거는 그 부정처사후 수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다 큰 딸이고 뭐 시집간 딸이고 출가 외인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거는 제3자 뇌물죄인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떡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로 할까? 제3자 뇌물죄로 할까? 근데 지금 뇌물죄로 보고 있다면서요. 이게 더 훨씬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겁니까? 그 어차피 배경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수뢰죄로 돼도 피의자가 되는 거고 제3자 뇌물죄가 돼도 피의자가 되는 거고 이래저래 뭐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역시 검찰에서 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문다혜 씨와 다 관련이 있는 걸로 좀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을 낸 출판사가 뭐예요?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한테 송금을 했다. 이게 보도 내용인데 2억 원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대가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 또 하나는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 A씨가 등장을 하는데 딸의 돈을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했다고 전해지죠.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 무통장을 입금해줬다. 무통장 입금했다. 문다혜 씨 쪽에.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본인의 이름, 그 A씨 그리고 이름 김정수 이렇게 남겼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 보자기에 돈을 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 출판사 관련 얘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출판사보다는 저 보자기가 더 먼저 밑에 아랫부분에. 왜 그러냐면 예. 저 보자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 현금을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10개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현금을 보자기에 쌌는데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친구한테 갔다는 건데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청와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달을 한 거를 지금 보도 내용대로라면 전달을 한 거를 청와대 직원이 보자기에 싼 걸 갖고 그 친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 불러가지고 보자기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친구 누구 있으니까 걔한테 갖다 줘라. 갖다 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청와대 직원이란 말이 없었으면 그럼 뭐 작년 일인가? 올해 일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직 중이 되는 거군요. 청와대 직원이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 있습니까? 청와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직원이 나오니까 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그 재직 중에서 있었단 이야기고 그 친구가 5천만 원 현금 받아가지고 무통장 입금으로 문다혜 씨한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5천만 원 현금인데 현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냥 그 청와대 직원한테 야 이거 우리 다해 갖다 줘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왜 중간에 친구를 끼워가지고 일을 키우지? 왜냐하면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대개 무통장 입금하면 보낸 사람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예. 거기에다 그 친구가 자기 이름 예컨대 뭐 정혁진 쓴 다음에 옆에다가 이름 하나 더 썼대요. 김정숙이라고. 그렇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갖다가 딱 그 계좌 압수수색 해가지고 통장을 쫙 그 거래 내역을 보면 아, 정혁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김정수까지 붙어 있지? 이거 무슨 돈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아, 그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갖다가 청와대 직원 통해가지고 현금분한테 줬더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일을 해도 희한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저게 만약에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특활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첫 번째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이 5천만 원에다가 뭐 의상비 뭐뭐 해가지고 이 5천이라고 한 숫자가 1억이 넘어가면 그게 이른바 국고 손실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가법 위반죄가 돼가지고 형량이 한꺼번에 확 뛰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와 관련돼서 항공사의 급여 뭐 이거 부분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김성준 여사 얘기가 나오면서 5천만 원 얘기가 있고 이건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아까 화면에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거기 뭐 출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출판사가 줬다는 돈 얘기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갈래가 있어요 지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검찰이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당연히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입장인데 일단 문다혜 씨의 반응이 나왔어요.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요.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아,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약간 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입장도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본인 과거 얘기할 거라면서 또 의견을 밝힙니다. 문 정권 때 내 계좌 추적하고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 이제 와서 자기 가족 조사한다고 측근들 정치보복 우는 후화무치다. 또 이런 반응.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민주당에서 일단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인 건가요? 지금? 솔직히 보복일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수석, 그다음에 비서관들 대부분 다 수사 안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고 특히나 지금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초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퇴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그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퇴임 후에 한 게 뭔 잘못이지? 이거 퇴임 전에 했다면 엄청난 문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퇴임 후에 한 것으로 다 정리가 됐죠. 윤건영 의원도 나왔습니다. 퇴임 후에 이 어머니가 딸한테 돈을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전 청와대 직원이 그걸 전달한 거거든요. 아, 전 청와대입니까? 네. 아까는 저 천지가 아니냐. 네, 전 그래서 아까 청와대 정리를 직원이니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퇴임 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검찰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 검찰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뭐 독소 조항을 빼야 된다 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거 다 빼자고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치하에서 지금 이 검찰들이 이게 피의 사실 공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언론 플레이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걸 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뭐 이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망신 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명품백 받은 거 이거 재산상의 이득 아니고 뇌물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 표시로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측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치주의. 예. 이른바 소도 같은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상대방에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칼날 하나까지 다 갈아가지고 손자의 이 아이패드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고 정의, 공정, 상식 이거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역시 뭐 여야 지금 다르게 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쪽에서 두 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따님이신 이제 문다혜 씨 이제 조사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겠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탈탈 틀었는데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 대변인. 뭐 변호사시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고 그 집행도 되고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떤 처분을 하든 종결할 방법은 없을 걸로 보여요. 다만 그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느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그 여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 검찰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조사에 매우 성의 있게 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2016년 11월에 하셨어요. 당시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희국 강연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말한 것은 지켜야죠. 검찰이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뭐 세 가지 약간 금액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 쪽에서 보고 있다. 또는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다혜씨 관련된 이 소위 전 사위 이 수사는 이미 4년 전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환하고 뭐 계좌를 털고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자, 사위 월급이 뇌물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억지 수사고 먼지 털기 수사고요. 표적 수사입니다. 자,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거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울로 몰고 갔던 논두렁 시계 2를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모욕감을 줄 겁니다. 또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겁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 정권의 검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거의 하수인 또는 뭐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검찰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검찰의 소환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를 앞당기는 그 결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가 이제 거칠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수사상인데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 예방을 했다가 한 번 안 됐죠.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근데 다시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보면 8일입니다. 예방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통상적이면 그냥 뭐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친명, 친문 관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데 지금은 또 수사 사항이 생겼잖아요.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친명계와 친문계.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만나서 뭐가 그동안 별로 그다지 뭐 약간 멀었던 사이다라고 하는 친명, 친문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또 이참에요? 아니요, 이게 뭐 멀어졌다라고 제가 볼 때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제 수년됐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고 시기가 또 오묘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검찰에서 최근에 뭘 했냐면 지금 7년 전 수사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다혜 씨가 부동산 계약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압수수색했어요. 7년 전 사건하고 지금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이 통장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흉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문 대통령 망신 주기로 결국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보니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민심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논점 이탈된 행보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계속해서 실수 혹은 실책 혹은 과거의 어떤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마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됐건 이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순히 사법적 어떤 이
방어보다는 정치적으로도 결국 이 문제를 이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전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위로도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당에서 좀 협조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당에서는 이 관련된 TF를 만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